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효제리의 돈과 제리 교육을 맡은 이효재라고 합니다. 저는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고요. 지금 동양생명에서 지점장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PPT를 통해서 소위 그 재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게 놓은 그 재무설계라는 부분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자 이 교육을 준비했고요. 이왕이면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재무설계랑 재테크를 혼동하세요. 재테크는 이제 단기 자금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단기 수익률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재무설계는 생애 전반의 꿈을 위한 소비 통제,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합리적인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를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이제 모으기와 쓰기거든요. 모으기와 쓰기가 재무설계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으기에서는 이제 개인의 위험 수용 성향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금 손해를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쓰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비 통제가 안 되고 바로바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쓰기가 많아지면 모으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모으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쓰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생애 전반에 걸쳐서 꼭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모으기가 되지 않으면 꼭 쓸 때 못 쓰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지출이 발생한다면 이제 제대로 모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재무설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의 대부분이 다 임산부시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 그리고 예전에 어린 자녀를 키우셨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유가 없다. 지금 뭐 여유도 없고 애들을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가 안 좋아져서 월에 한 20만 원 정도 급여가 다운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생활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도 생활이 되실 겁니다 아마.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든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동안 못 준 월급이랑 이자랑 같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년, 20년 지나서. 좋으시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육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드세요. 근데 강제적으로라도 저축을 시작하셔야지만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돼요. 나중에 더 큰 지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무 기초 습관이라고 하면 뭐 이렇습니다. 뭐 돈을 모으되 그 돈을 모으는 걸 혼자 모으지 말고 부모가 소비 통제하는 거, 부모가 돈 쓰는 거, 그리고 부모가 너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가 그거를 그대로 배워요. 3살 버릇 80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쓰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육아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무설계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1년간 이어지는 이 재무설계 교육을 통해서 1년 동안 돈을 한번 모아보고 나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얻어서 나중에는 이제 재무설계도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좀 재밌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연금 이야기인데, 요즘에 저게 패러디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뭐뭐 있니? 뭐뭐 있니? 물어보고, 됐다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됐다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닥터스 잠깐 보고 시작을 했고요. 오늘 하려는 얘기가 어쨌거나 그 연금 이야기입니다. 연금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장소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입니다.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 이제 집에서 이제 급하게 세팅해서 이제 진행을 하느냐고 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어요. 이게 하기까지가. 네. 언니들 우리 인사 좀 해요. 네. 채팅창이 완전히 얼어있는데 인사 좀 하시죠. 네. 음,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택배가 들어오면 택배 받으러도 나가야 되고 갑자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방송이 나오면 이제 방송도 나올 수 있습니다. 리원지아니님 반갑습니다. 사랑해 하느님 반갑고요. 수중현 하느님도 안녕하세요. 네, 책장 똑같아요. 네, 왜 우리 애기들 책장인데
어쨌거나 이 칠판은 이제 애기들이 쓰는 칠판입니다. 네, 저는 지금 휴가 중인데 중간에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게 됐고, 다들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 어, 저는 이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물론 집에서는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휴가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좀 머리를 좀 식히고 싶어서. 뭐 향후에 어디를 가게 되면은 뭐 가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위에는 이렇게 와이셔츠랑 넥타이를 하고 있지만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반바지를. 네. 뭐 아나운서들이 이제 예전에 방송할 때 이제 위에는 이제 양복 딱 입고 밑에는 이제 뭐 반바지 입고 있었다면서요. 뭐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리완이님은 이제 출산하셨구나. 승수만님은 친정에 계시고, 네네네. 느낌 있어요. 네. 부인이 싫어하신다고? 네, 애들은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이제 도서관이 있어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책 읽으러 갔어요. 네.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연금 관련된 이야기 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집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이제 월세에 삽니다. 월세. 네. 아파트 월세에 살고요. 애들은 여기서 이제 근처로 학교를 가죠. 이제 저는 아파트를 이제 앞으로 구매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야기 듣고 계시는 우리 언니들 다 대부분이 아마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어, 다 아파트에 사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왜 월세로 사냐고요? 돈이 많아서 월세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근처에 애기들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사기는 좀 그렇고, 집을 사는 때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월세로 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집을 구매를 한다면 이제 아파트를 구매할 생각은 없고, 이제 굳이 구매를 해야 된다면 이제 뭐 타운하우스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아직 실행을 하고 있진 않고요. 네, 학군 보고 가는 건 아니고,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할 얘기 중에 지금 그 얘기도 잠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할 얘기들은 이제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연금. 이게 누구나 다 궁금해 하시는 연금 이야기. 일단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지금 연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뭐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좀 알아보고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이 또 있어요. 잠시만요. 자,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도 선물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 연금과 상관이 없는 다른 퀴즈들도 많이 내어드릴 겁니다. 어, 음, 요즘에 그 많이 쓰는 얘기 중에 이제 꿀 많이 얘기하죠. 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전 군대에서 나왔던 용어 같긴 한데 뭐 꿀보직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자기가 맡은 바 그 직군이 굉장히 좋으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뭐 꿀팁. 뭐 팁으로 얘기하면 꿀팁. 뭐 좋은 정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꿀잼. 뭐 꿀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꿀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꿀이 앞에 붙어 있으면 이제 좀 좋은 거. 좋은 거.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앞에 글자 하나를 붙여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개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개자. 그죠? 네. 개자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는 좀 안 좋은 얘기죠. 이제 짜증 나는 것도 이제 좀 많이 짜증 나면 이제 개짜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개짜증. 그리고 망신도 이제 좀 진짜 큰 망신을 당하면 이제 개망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개망신. 이제 개가 망신을 당하는 건데 개망신. 네. 그래서 개망신. 저는 이게 개를 키우는데 개가 안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개자를 붙이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이제 개자 말고 이제 다른 것도 붙여요.
개 말고 뭘 붙이냐면 캐를 야 이거 지금 단지에서 방송이 나오네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서 방송 나올 줄 알았어. 아, 네. 그러니까 걔가 무슨 죄가 있어, 그죠? 네, 개망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개보다 이제 요즘 애기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그쵸 그쵸 캐 맞아요 맞아요 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캐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캐를 붙여요. 그죠? 어, 캐. 이거 말고 또 이제 한 글자인데 한 글자인데 이제 굉장히 많이 엄청난 근데 사실 근데 개자는요 좋을 때도 붙여요. 좋을 때도 앞에 개자를 붙이면 개좋음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되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개짜증 말고 앞에 한 글자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를 나타내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이를 나타내는 글자. 아니 K는 요즘에도 많이 써요. K는 많이 씁니다. 한 글자인데 좀 약간 저속하긴 한데요. 앞에 붙이는 그 용어가 있어요. 한 글자에. 그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물티슈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은어라게 보기엔 그렇고 앞에 좀 부사적인 거죠. 이제 굉장히 많이 아우 씨 사랑의 회원님이 정답을 맞추셨어요. 벌써 엄청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굳이 저게 어원이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원이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저 얘기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뭐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써요. 방송에서도. 어쨌거나 네 오늘은 캐 이득인 그리고 꿀팁 그리고 개 좋은 그리고 졸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라잉베베에 들어가 보시면 전문가 상담란이 있어요. 이 전문가 상담란에다가 이제 출석을 적을 수 있게끔 제가 공간 하나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출석을 적어주시면 이제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만을 위한 제가 선물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쪽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일단 다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졌네. 잠시만요. 자, 오늘 연금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제가 그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해가지고 3층 보장이라고 했어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라 해서 3층 보장. 요즘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국민연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은 다들 내고 계시나요 지금? 국민연금 다 하고 계시죠? 근데 국민연금은 일단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65세 때부터 이제 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이 이제 연금을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남편만 내고 계시다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저절로 나가시죠. 국민연금의 9%,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의 9%를 납입을 하는데 4.5%는 내가 내고 4.5%는 회사가 내주는 제도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거 뭐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많이 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내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적게 내면 적게 낼수록 이득입니다. 근데 일단 유리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급여 세결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고 뭐 적게 내고 싶어도 소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게 낼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소득을 냈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을 이제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많이 그러니까 진짜 버는 소득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해서 내시는 분들이 꽤 있죠.
어쨌거나 국민연금은 납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받을 겁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받을 거예요. 근데 조금 낼수록 많이 받는 거, 많이 낼수록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사회기금이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국민연금 예전에 내셨던 분들 계시죠? 우리 언니들 중에서 국민연금 예전에 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면 기간을 더 쳐주는 게 있고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낸 걸로 쳐줘요. 출산을 하게 되면. 좋죠? 네. 더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10년 이상을 채우는 거예요. 10년 이상. 10년 이상을 채우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10년 이런 거 있죠. 군대 갔다 오거나 출산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연장을 더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을 9년 냈다. 근데 1년을 더 내기 싫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아기를 낳네? 그러면 출산 한 거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그만큼 냈다라고 쳐줘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 더 쳐주고. 어쨌거나 10년 이상 납입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10년 이상. 왜 10년 이상이냐? 10년 이하를 내게 되면 반환 일시금이라고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에 일시금으로 줘요. 연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자 붙었던 거 포함해가지고 그냥 줍니다. 그리고 땡. 네. 하지만 10년을 납입하지 않으면 안 줘요. 일시금으로 주고 안 줍니다. 10년 이상 납입을 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연금. 물론 10년 이상 납입을 하더라도 연금을 100%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연금은 평균소득 월액으로 따져서 어렵지. 뭐 이런 말 어려우니까 어쨌든 전체 내가 번 소득의 평균으로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20년을 내면 연금으로 20년을 내면 몇 프로 받을까요? 전체 소득의 20년을 내면 몇 프로 받을까? 20년. 20년부터 완전 노령연금이에요. 20년 때부터. 제가 이제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전 방송 때 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그냥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라든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저 혼자 그냥 가만히 혼자 떠들고, 그리고 중간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전 채팅을 보고 있는 건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좀 짧고 굵게 간단하게 그냥 쭉쭉쭉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개월 내고 더 납부 못했어요? 그러면 지율마미님은 요거 알아보세요. 출산 크레딧. 네, 요거 알아보시면 이제 10년 쳐주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것도 안 쳐준다고 하면, 그것까지 쳐줬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10년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연금은 무조건 채우시는 게 좋고요. 20년을 다 낼 때부터, 그러니까 즉 내가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어야 돼요. 20년 동안 쭉 다 내야 돼요. 그때 받는 게 뭐냐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아요. 20년 때부터가 완전 노령연금이고 연금을 가장 맥스로 받는 사람은 40년을 내야 돼요. 40년. 즉 25살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5살 때 직장 가가지고 65세까지 연금을 다 내야 돼. 그러면 이제 40년 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소득의 40%. 소득 평균값의 40%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3층 부장이라고 있잖아요. 퇴직연금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배우자분들이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저절로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거는 이제 요즘에 거의 강제 조항으로 빼기 때문에 자, 오늘 남편분한테 물어보는 건 나 오늘 낮에 효재리 방송 들었는데 거기서 당신의 퇴직연금이 DB야 DC야 물어보는데 당신 이거 알아? 라고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보세요. 물론 콧방구도 안 끼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거 한번 여쭤보세요. DB냐 DC냐. 이거 우리 애기 칠판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지는 몰랐어요. 네, DB냐 DC. 토끼표?
네, 토끼표에서 나온 건데 예전에 사줬는데 잘 쓰지도 않고 네. 어쨌거나 이제 제가 쓰네요. 아무튼 DBDC니 남편이 몰라요? 남편 알아요. 네, 남편 알아. 자, 이거는 예전에 퇴직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노후 준비가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퇴직금으로 받아버리면 다 써버려요. 남편분들이. 뭐 치킨집 하다가 망해먹고 뭐 여러가지 뭐 사업하다가 망해먹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퇴직연금 형태로 합니다. 대부분들이.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얘는 회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 그러면 당연히 DB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책임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 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 그죠? 회사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탄탄한 회사가 뭐 거의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DC는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책임집니다. 뭐냐면 DB 형태는 회사가 일정 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물론 비율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회사가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남편이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굉장히 능력 있고 그래서 승승장구할 거다. 직장이 막 이렇게 승진이 팍팍팍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 형태가 유리하고요. 응? 남편분 능력을 한번 보시고 그죠? DC 형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겠고 회사를 잘 못 믿겠고 그리고 내가 받는 연금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하고 싶고 하시면 DC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내 이름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거고요. 얘는 회사 이름으로 퇴직연금에 돈을 계좌를 넣었다가 그거를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엔 무조건 거의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퇴직 D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나? 퇴직연금은 중간에 돈을 찾을 수가 없어. 퇴직금처럼.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매를 한다거나 하나도 주택이 없었다가 이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아파가지고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사유가 아니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연금으로만 받아야 돼요. 퇴직연금 넘어갑니다.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뭐 공시이율 연금이 있고요. 공시이율 그리고 앞에 변액이 붙는 변액이 있습니다. 연금. 네. 요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좀 쉬운 걸로. 어려운 거는 이제 저랑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어려우면은 제 컨셉이 아닙니다. 네. 혹시 지금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아세요? 시원스쿨 아세요? 시원스쿨? 네? 시원스쿨 아시나? 저는 이제 한 시원스쿨 한 지가 6, 7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이게 중국어과를 나와가지고 중국어는 좀 잘해요. 我是汉语水平很好. 네. 좀 중국어 좀 잘합니다. 네, 중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배운 기간이 더 긴데 하오하오. 네. 영어를 배운 기간이 더 긴데 영어는 잘 못하고 중국어는 잘하고 해서 좀 영어를 중국어 정도 네. 언니들 네. 슈팔로마? 네. 점심 식사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영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시원스쿨을 끊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완전체로 끊었죠. 거의 다 끊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확장 버전이 있고 뭐 그 이상 추가 버전이 있는데 현우 아빠님 네 중국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강의를 들어보면요 되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조악합니다. 예, 기술적으로 조악하고 뭐 녹음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한데 그 풋풋한 뭔가가 있어요. 그 풋풋하고 그 열심히 하려는 뭔가가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집에서 이렇게 애기 칠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조악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프로페셔널해지고 시스템도 굉장히 좋아요. 보면 그리고 옛날보다 이제 교육하는 방식도 굉장히 좀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 요즘 요즘 걸 보면은 옛날 거랑 그러니까 요즘 다른 매체들하고는 차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 시원스쿨. 그래서 오히려 개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물론 회사는 커지고 이제 뭐 유재석이나 유현진 같은 사람은 이제 CF 모델로 쓸 정도로 화자는 커졌지만 안에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더 좋지 않았나. 그때가 더 풋풋하고 좋았지 않았나. 친척이 대만인이세요? 네, 대만 네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렸고요. 네, 연금 이야기 이제 마저 해보면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지고 이제 연금, 이제 노후를 이제 좀 빵빵하게 보내려고 했으나 요즘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노후는 본인이 준비를 하긴 하는 건데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감자 다 튀었어? 그래 영어로 방송하냐고요? 아니 영어는 네, 회화 정도만. 네. 그 집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났어? 아니 그거 그렇구나. 네. 자, 국민퇴직 개인연금 그 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파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파트.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잘 안 보이시죠?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주택연금.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는 5층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택연금 위에 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뭔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아뜬다. 요 위에 한 가지 맞춰. 제가 딱 10초만 세겠습니다. 10초. 아까 제가 물티슈 드렸잖아요. 그럼 이유식 용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네. 뭐 다음에 뭐 또 퀴즈 내면 되니까요. 이 위에는 뭐냐면 뭐라고 써있죠? 1입니다. 1.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결론은. 네.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노인분들의 주로 직장이 뭐죠? 노인분들의 직장. 네. 주변에서 노인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뭔가요? 저는 이제 햄버거를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생각이 나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는데 그때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세요. 제가 이제 다 먹고 이걸 치우려고 하면 이제 받아서 그걸 좀 이렇게 치워주십니다. 경비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일도 많이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위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파지 줍는 거죠. 네, 파지 줍는 거. 음. 파지 줍는 분들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노인분들 중에서 파지 줍는 거. 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종이 사용량, 그러니까 종이 재사용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종이 재사용률. 종이의 재사용률이 90%가 넘는데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정말 재활용을 잘해서 그 종이를 다 다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지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파지 가지고 이게 네 건이 내 건이 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좀 안타깝죠. 이제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노인이 돼도 일을 해야 된대요. 연금으로.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자녀 키우고 애기 키우고 그래서 우리 애기가 나를 부양해 줄 것 같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드리는 분 계세요? 용돈을 50만 원 이상씩 매달 꼬박꼬박 드린다 하시는 분. 아직 부모님들이 능력 있으시면 뭐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좀 어려요. 우리 이제 아기를 이제 막 키우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40이 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언니들 40 안 넘잖아. 20대도 계시고 뭐 그렇잖아. 아직은 일하시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자만 드려요? 부모님한테 돈 빌렸나?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 정도면 부모님이 능력이 좀 되시네요. 그죠? 자,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 계산입니다. 수학이 아니고 이제 산수 정도? 산수 계산 정도 해볼게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녀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남녀의 평균 수명? 평균 수명. 남녀의 평균 수명. 자, 우리 여기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남녀의 평균 수명이 뭐냐? 지금 몇 살까지 사느냐? 남자 몇 살까지 살까요? 남자는 보통 요즘에는 80세 정도까지 사십니다. 많이 살죠? 그죠? 대충 뭐 82세, 뭐 80점 몇 세, 뭐 이렇게 되겠지만 80세까지 사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7 혹은 뭐 88 뭐 이렇게 사십니다. 네, 남자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92. 네, 많이 올라왔어요. 평균 수명. 이제 뭐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 계시고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건 평균. 평균은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기준. 그죠? 평균은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니까. 현재 지금 80대, 87세 때 많이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대체 몇 살까지 살까? 지금 평균 수명 말고 지금 승수맘, 나의맘, 세인맘, 뭐 수정하율님 이런 분들이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안 되지, 그지?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 다 하지 말고 지금 몇 살까지 살 거냐고. 자, 보세요. 자, 제 나이가 아니고, 이거 뭐 다른 사람 나이로 해야 되겠다. 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35이에요. 실제 35이 아닙니다. 35이에요. 예를 들어서 35이면 자,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대니까 80 빼기 35를 해요. 자, 잘 따라오시라고 했어. 80 빼기 35. 그러면 몇이죠? 45예요. 그죠? 45. 45예요. 45를 나누기 10을 해요. 잘 따라오시라고 했어요. 나누기 10. 그럼 뭐죠? 점만 찍으면 되죠? 4.5. 4.5 곱하기 뭐를 하냐? 4를 합니다. 4.5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5, 4, 20, 4, 46. 이거네요. 그죠? 이거야. 이제, 이 숫자가 하필 이렇게 나와가지고. 18이네요, 18.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더해요. 그러면, 80 플러스 18은 98. 나는 98세까지 산대. 내가 아니고. 이거 내 나이 아니야. 내 나이 아니라고. 어쨌거나, 35세인 사람은 98세까지 산대요. 남자가. 대충 그까지 산다. 자, 여기 언니들 거 한번 계산해봐요. 언니들 거 한번 계산해봐요. 계산해봐. 어떻게 계산하냐? 얘기했죠? 평균 수명에서 자기 나이를 빼요. 평균 수명에서 자기 나이를 빼. 여기에서 자기 나이를 빼. 자기 나이. 그죠? 그래서 나온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라네. 자기 나이를 빼고, 나누기 10을 해요. 그리고 곱하기 4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를 얘랑 더하면 돼. 106세? 그쵸. 그게 본인이 그 당시에, 그때까지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저한테 정보를 얻긴 얻지만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트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다가 네이버 같은 데다가 쳐보세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고 쳐보면 대한민국이 6.25 때부터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나 보면은 6.25 때부터요. 6.25 때부터 6.25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0년마다 2.5세가 증가를 했대요. 10년마다 2.5년이 증가를 했대. 10년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중간에도 우리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계산하는 게 이거예요. 2.5는 10 나누기 4는 2.5잖아. 그죠? 자, 그러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언니들 말고 우리 남편들은 몇 살까지 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노인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아유, 언제 죽나?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합니다. 네. 빨리 죽어야지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정말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네. 우리는 그때까지 삽니다. 우리 계산적으로 나온 거예요. 수학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 편차는 있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균을 얘기한 거니까 나는 담배를 핀다. 술도 많이 마신다. 나는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낮으로 먹는다. 아니면 나는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산다. 뭐 이런 거 빼고 어쨌거나 그때까지 산다는 거죠. 그럼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거냐? 자, 봐봐요. 대충 100세야. 여자들은 대충 100세. 그러면 60세까지 일한다고 치고 여기 보니까 대부분 60세네. 60세, 65세까지 일한다고. 그죠? 그러면 이게 40년이거든요? 남은 기간이 40년이야. 우리 아직 40 되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산 날보다 일 안 하고 살 기간이 더 길다고요. 일 안 하고 살 기간이 더 길다고. 응? 정년퇴직이 늦춰지고 있지 않나요? 정년퇴직이, 네. 자, 제가 이제 자꾸 자료를 찾는데, 자료가 이제 안 돼서, 자, 노인이 많아진다는 건 젊은 세대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우리 애기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노인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하고 직장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노인들하고 우리랑 싸워야 돼. 그 사람 돈 벌어야 되고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이라든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미 발생을 했죠.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 노인들이 자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죠? 자, 60세에서 100세까지 살려면 40년을 얘기한 것대로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그냥 동화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동화 얘기. 우리 애기들한테 동화 얘기 많이 들려주잖아. 어떤 동화 이야기냐면 옛날에 뭐 최진사댁 셋째 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셋째 딸 아니고 최진사댁. 최 씨가 진사가 많았나? 어쨌건 최진사댁에 며느리를 뽑는 거예요. 며느리를. 여기 우리 언니들 같은 며느리를 뽑습니다. 근데 쌀을 한 바가지를 주는 거예요. 동화 아니고 옛날 전래 동화. 쌀을 한 바가지를 주고 이걸로 한 달을 나라는 거죠. 쌀을 한 되라고 그러나? 바가지가 아니었고 한 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달을 나라. 아니 뭐 그 건넌 마을에 이거 말고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네. 그거 말고 이제 최진사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며느리를 뽑는 거야. 며느리 뽑기. 아실 거예요. 며느리 뽑기. 그래서 쌀을 한 대박을 줬어요. 한 돼. 한 대박을 줬는데 그걸 한 달을 버티래. 그죠? 첫 번째 후보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며느리 후보가. 그 첫 번째 며느리 후보는 그거를 그냥 썼어. 그걸로 그냥 살았어. 한 달이 지나서 가보니까 이제 그 꼴이 돼 있다는 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전에 도망간 거야. 그죠? 흥청망청 쓰다 그냥 가버린 거지. 이제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둘째 며느리 후보가 둘째 며느리가 아니고 두 번째 후보가 왔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그 쌀 한 되를 조금씩 공기로 나눠가지고 한 달을 나눴어. 그 제목이 그게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냥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30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조금씩 먹다가 결국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마찬가지로 또 그 꼴이 돼 있었다. 자, 이제 세 번째 후보.
꼭 우리나라는 이제 셋째 딸이 제일 이쁘고요. 세 번째 후보가 가장 잘하고, 세 번째에 뭔가가 일이 일어나요. 그죠? 3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무조건 3세번이고. 어쨌거나,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떡을 합니다. 떡을 해요. 떡을 해서 팔아요. 그리고 다시 또 쌀을 사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또 다시 떡을 하고 또 팔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지내서 가보니까 그 집은 이제 쌀이 오히려 한 대가 아니라 곳간마다 쌀이 넘쳐나더라. 뭐 그래서 며느리가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 재테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테크. 그리고 재무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떡집을 차렸나? 네. 떡집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는 60세까지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으지 않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돈을 어떤 형태로 모아야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으로 모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땅이 될 수도 있고요. 현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놨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모아 나가야 됩니다. 그 모아 나간 걸 딱 모았어. 60세 때 딱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걸 나눠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통장에 넣어놓고 뺐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까 그 얘기했던 최진사댁 며느리 뽑기의 첫째 며느리 후보, 둘째 며느리 후보랑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만다고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때 퇴직금을 가지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떡 있죠. 떡처럼 뭔가 계속적으로 돈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망해요. 치킨집 망하고요. 뭐 기타 다른 거 다 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야금야금 빼서 쓰려고 하지만 결국엔 말라요.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수분처럼 계속 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요? 사업? 리스크가 적어야 돼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리스크가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펀드 이야기 잠깐 하다 보면 펀드에 이게 뭐 주식 편입 비율하고 채권 편입 비율이 있어요. 주식 편입 비율은 공격적인 거고 채권 편입 비율은 안정적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식 편입 비율은 떨어져야 되고 채권 편입 비율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사업 같은 건 안 됩니다. 노후에 사업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요.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사업하는데 젊은이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딘가에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돈이 야금야금 나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어야 되는 혹은 남겨주고 죽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야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한번 갈게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하면서 시아버지 말리고 싶어요? 네. 정리하면서 갈게요. 국민연금 어떻게 하라고요? 국민연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국민연금은 내라고 했어요. 자, 정리할게요. 국민연금 내라. 국민연금 내라. 그리고 10년을 무조건 넘게 내라. 그리고 출산. 임신이 아니고 출산. 출산. 남자분들은 군복무 크레딧을 이용을 해라. 그죠? 군대랑 출산. 요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알아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얘네들은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20년 이상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가장.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까 누가 잠깐 노령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령연금이 완전 노령연금, 뭐 가맹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자, 봐봐. 있어요. 자, 있는데 국민연금 일단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겠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기억하시고 적게 내는 게 좋죠. 적게 내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그럼 내가 적게 내고 싶어서 적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안쪽이다. 15만 원 안쪽이다.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15만 원 안쪽이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위에 15만 원보다 더 많이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5만 원이라고 하면 직장인들 기준입니다. 직장인들 기준. 직장인들은 50%는 회사가 내주고요. 50%는 내가 내잖아요. 8만 원. 좋은 겁니다. 수익이 좋죠. 수익이 그 이상 수익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돈 적게 내는 사람들 것도 이렇게 내주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적게 내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작게 내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전체가 작게 내면 안 되지. 그리고 제발 여기 뭐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돈 많이 버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좀 어떻게 좀 빼려고 좀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내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다 내고 썩을 놈들이 죽으려고. 자, 네. 뭐 이런 얘기 해도 욕은 안 먹겠죠? 그죠? 자, 국민연금 넘어갔고요. 퇴직연금 정리해볼게요. 상큼한 것들은 긴장하시라. 퇴직연금 정리해보면 드레싱을 뿌리면 자, 남편들한테 상큼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DB 형이냐, 드레싱 DC 누들 형이냐. 상큼한 건 그리고 너랑 요즘에는 나 둘뿐이었으면 좋겠어. IRP라고 드레싱 있는데 누들 IRP, 언니가 IRA 추천한다.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남편분들 이거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글자가 길어지면 잘 모르시니까 뭐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나요? 그죠? DB 형태냐 DC 형태냐 물어보고 DB 형태냐 DC 형태냐 물어보고 DB를 하실 분들은 능력 좋으신 분들, 그죠? 능력 좋으신 분들. DC 형태는 그냥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고, 이 DC 형태로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DC일 거예요. 요즘엔 다 DC야. 요즘엔 다 대부분 DC예요. DC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운용을 어디서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용사. 네. 상품이 다 개별로 되어 있거든요. 운용사를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네요. 응? DC 운용사를 어떻게 아세요? 남편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무튼 DC 운용사를 반드시 알아보고 IRP라든가 IRA라든가 이거는 DC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개인 본인이 이제 다른 퇴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하더라도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퇴직 계좌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퇴직연금은 이제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여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연금. 자, 개인연금은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 있잖아요. 연금. 네. 공시율 연금이 있고요. 변액이 있어요. 변액. 공시율 연금에는 적격연금이 있고요. 비적격이 있어요. 변액은 비적격밖에 없어요. 자, 못 알아들으시겠죠? 자. 적격. 자, 내가 내고 있는 이 연금이 소득공제가 된다 하시는 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시는 분,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되는 건 적격이고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건 비적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전에 들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되는 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거 됐습니다. 그리고 변액은 대부분 다 비적격이에요. 이거 확인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공시율로 만약에 하고 있다. 내가 연금을 공시율로 하고 싶다.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 먹으셔도 좋습니다. 은행의 이율이라는 게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아니, 요즘 보험회사 이율도 마찬가지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변액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연금. 특히나 우리 나이 때의 연금은 변액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시율 중에서 비적격 말고 적격. 얘에 해당되는 거. 얘에 해당되는 상품이 있으면 해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해지하시면 돈 많이 뱉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뱉어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뱉어요. 얘는 이미 납입을 했으면 끝까지 유지해서 연금 형태로 받으세요. 55세 이상.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지를 하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적격연금은. 혹시 여기에 사학연금에 속해 계신 분 계시나요? 사학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연금에 속해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사학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쪽에서 약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후딱 말씀드릴게요. 자, 사학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일반 국민연금 제도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학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적격연금이 있다면 아까 제가 깨지 말라고 했죠. 깨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적격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깨세요. 깨셔야 됩니다. 제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깨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떼요. 그리고 이 적격연금은 연금을 수령한 후부터 계속적으로 세금을 떼는 상품입니다. 지금은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죽을 때까지 떼죠. 왜냐면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적격연금을 가지고 있다. 1년 남았어요? 납기가 1년 남은 거겠지. 연금 받으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깨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분들은 뭐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쨌건 네. 적격연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신 분들이나 사학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친척 중에도 이제 사학연금을 두 친구가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서로 다 한쪽은 간호사고 다른 쪽은 임상병리사여가지고 이제 사학연금을 둘 다 같이 내는데 나중에 이제 연금을 많이 받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사학연금으로 많이 받으니까 사학연금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연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금 합산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뗍니다. 연금 소득세라는 걸 떼는데 이제 이 적격연금은 이제 세금을 잡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적격연금보다는 비적격연금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공시율 비적격 상품 가입을 하시는데 요즘에 금리가 이제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공시율보다는 저는 이제 비적격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보고 계시는 분 외에 이제 따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다른 쪽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이제 자기가 어떤 연금을 가입하고 계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이제 안 되네요. 안 돼서 그건 이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연금 조금 다뤄봤고 퇴직연금 조금 다뤄봤고 개인연금 조금 다뤄봤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뭐 어찌됐건 이거는 하나하나 짚고 나가면 뭐 1시간이 뭡니까? 뭐 그 이상도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연금이 납입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받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건 이게 제가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연금 분야고요. 이제 연금 분야에 있어서는 뭐 이런 말하면 재수없지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전문가 상담 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성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상담 말고 오늘 이게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출석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 상담란에다가 출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에다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그 리스트에서 저희 언제 돈 버냐고요? 지금 돈 벌고 계셔야 되는데 숙제를 검사를 안 하니까 너무 태만해지셨어요, 다들. 네? 이제 언제 올 말에 한번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요? 전문가 상담란에다가 글이 안 써져요? 출석한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데가 있는데요. 밑에 댓글이 안 써지나요? 댓글 같은 거 안 써져요? 댓글 써질 텐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네네네. 댓글이 안 써진다고요? 그거는 이제 크베치키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댓글이 안 써지면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선 수행장으로 글을 매니저가 옮길 예정이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밑선 수행장에다가 이제 출석 글을 남겨주면 됩니다. 밑에다가 이제 답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어쨌거나 그 우여곡절 끝에 오늘 방송을 잘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여러 가지 아무 의견도 좋으니까 거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는 데다가 오늘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예전에 그 어떤 분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이 하나 남았는데 아까 답을 못 맞추셔가지고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뭐 문제를 하나 내드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내드릴까 드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휴가 기내인데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면 눈치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눈치 게임. 제가 눈치 게임 할게요. 제가 1부터 지금 10까지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요. 지금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요. 제가 밑에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요. 불러주시면 적으시면은 이제 그분 먼저 드릴게요. 나의맘님이 받았었나? 선물 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나의맘님? 나의맘님입니다. 7. 네, 7. 네. 나의맘님한테는 이제 이유신 용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시죠? 네. 우리 워낙 식구가 작기 때문에 이제 선물을 다 받아갔어. 이제 다음 미션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션이 아니고 좀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식구를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 이러다 이제 저 혼자 방송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많이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꿀팁 그리고 게이득 그리고 졸재미.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